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미술 송이? 제이입니다. 생명력을 부여받은 만개한 꽃과 산새, 기운차게 흐르는 개울, 새, 나비, 곤충 등이 화면을 빼곡히 채운 설악의 사계가 화폭에 펼쳐지는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1970년 초반 국내 현대미술의 대표 사조로 자리매김한 단색화의 거리를 두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화풍을 지닌 작가로 평가받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설악의 화가로 잘 알려진 김종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27년 10월 11일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태어난 김종학은 광산업을 하신 아버지의 영향으로 넉넉한 환경에서 성장하였고 예술에 대하여 호의적인 분위기의 가정 환경 덕분에 어려서부터 줄곧 그림을 그리며 화가의 꿈을 키웠습니다. 명문인 경기고등학교에 진학한 김종학은 그림 그리기에 더욱 열정적으로 몰입하였고 학교 수업보다 미술 평론서, 철학, 음악 등에 심취하며 자유분방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후 1956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에 입학하여 김병기, 장욱진에게 서양화를 배웠습니다. 이 외에도 장우성과 노수연에게는 동양화를, 백일기에게서는 서예를, 김종영에게서는 조각을, 이문식에게서는 사진을 배우며 주 전공인 서양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공부하였습니다. 1960년 김종학은 미술계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반국적 세력의 입장을 가진 60년 미술가 협회의 일원이 되면서부터 화랑에 초대되어 개인전을 개최합니다. 활발한 추상 작업을 펼치면서 1962년에는 앵포르맨 운동 그룹인 악디엘에 참여하여 더욱 실험적이고 추상 표현주의의 영향을 받은 작업을 선보였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는 판화가 동양적이란 이유로 목판화에 심취하였고 60년대 초반부터 70년대 말까지 적극적으로 판화 작업을 이어나갔습니다. 당시에는 작품의 특성상 다른 장르보다 운송비가 저렴하여 한국 주재 외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수많은 판화 교류전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렇게 국제 교류와의 통로 역할을 한 판화 덕분에 김종학은 서구 현대 미술을 직접 살펴볼 수 있게 되었고 그의 작품도 더욱 실험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당시 최신 미술 사조를 따라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서구 미술들을 수용하고 대담한 실험을 해온 김종학 화백은 반복적인 추상 미술에 실망하고 변화와 방향을 찾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그는 고심 끝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1977년 뉴욕 프레스로 판화 연수를 떠납니다. 이때 김종학은 추상미술과 구상미술의 구분 없이 자유롭고 개성이 강한 미국 미술가들에게 깊은 감명을 받아 그동안 해온 추상화가 아닌 구상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듯 뉴욕에서의 생활은 그의 작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 시기 그의 화풍은 후기 작품에서 보이는 화려한 색채의 대표작들과 달리 주로 짙은 회갈색 색조로 그려진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의 작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인물화 또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뉴욕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듯 차갑고 무표정하며 삶에 찌들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는 당시 가정불화 및 홀로 외국 생활을 해야 했던 그의 외로운 심경이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뉴욕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김종학은 첫 번째 부인과 이혼 후 화가로서 성공하지도 못하고 가정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좌절감에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듯이 설악산에 들어갑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통으로 삶을 포기할까도 했지만 자식들을 향한 애정으로 죽기를 포기하고 마음을 달래기 위해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설악산에 봄이 찾아와 솟아오르는 꽃과 풀을 보며 설악산 풍경을 그리기 시작하였고 시련에 상처받은 그의 영혼은 넉넉한 자연의 품에서 치유되고 결국 예술로 승화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시절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악산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작업을 하면서 더욱 단단해진 김종학은 현재 한국 대표 작가로 많은 대중에게 존경받게 됩니다. 이렇듯 김종학 작가의 독창적 화풍은 국내 현대회화사에서 채색화의 한 축을 이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만난 자연을 객체로서가 아닌 외부 대상으로서 자유로울 수 있는 동경의 대상이자 예술적 영감의 원천으로 삼은 그는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기 작품에서는 자연의 원초적인 생명력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서사적 구조로 보여줬다면 최근작은 실제하는 자연이 아닌 근원과 형상이 혼재된 시공간을 초월한 추상의 세계로 안내하는 듯합니다.
원근법을 무시하고 방향을 잃은 꽃의 형상과 강렬하고 두터운 색은 가상 공간에서 춤추듯 뒤섞여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되었습니다. 김종학 작가는 고미술품 수집가로도 유명합니다. 1963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주관한 2조 문방 목공예전에서 사방탁자를 보고 목가구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고 하는데요. 평생에 걸쳐 목가구 수백여 점을 모은 그는 목가구에 비해서 현대성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목기의 매력은 무엇보다 그 비례감에 있다 하겠다. 목기 수집이 내 작업에 준 영향이라면 조형적 안목을 넓힐 수 있었다는 점이다. 좋은 목록을 가려낼 줄 아는 안목 덕분에 내 그림을 보고도 스스로 좋고 나쁜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라고 말하는 그는 젊은 세대에게 우리 목가구의 정수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으로 다양한 목기 등의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김종학의 화풍은 추상적 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악산의 나무, 꽃 등을 생생하게 묘사했다는 점에서 구상이 분명하지만 세부 풍경을 과감히 생략한 채 자연을 재구성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추상성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원근법을 무시한 채 눈에 보여지는 모든 사물을 압축해서 새로운 리얼리티를 창조하여 보여주기도 합니다. 시련의 끝자락에서 붓을 쥐어준 자연의 관대함과 포용력, 그것의 순환 속에 자연스레 적응해가는 어우러짐의 미학을 보여주는 그의 다음 작품이 기대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